이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현숙이는 제 이야기를 입을 벌리고 듣다 간간히 정신 차리고 그 벌어진 입을 손으로 닫아가며 듣고 있었는데, 친어머니 맞냐고 묻지만 남의 자식은 아무리 급하고 필요해도 거둘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분명 친어머니는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꿍꿍이를 가득 품은 동지로 거짓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물 건너간 줄 알았다가 나 때문에 머리카락 잘린 거 보고 도저히 그냥 못 넘기겠다는 제 말에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진행을 시켰는데, 당돌한 현숙씨도 겁이 덜컥 날 정도로 분에 넘치는 혼수 준비에 혀를 내두르며 부담스러워하며 고뇌했지만, 이내 밑밥을 깔며 부담 주신 것이 바로 아이였기 때문에 늘 전투태세로 초심이 흐트러질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창에서 나오자마자 아이 가질 자격 없다 하고 불임주소를 했습니다. 진이와 아이를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더라도 영영 제 인생의 비극은 저 하나로 끝낼 생각이었던 것이죠. 선본 이후 머리카락 잘린 현숙이를 다시 만나 먼저 이실직고 한 것이 이 사실이었으니, 어머니처럼 돈에 팔려 결혼하지만 또 다른 포지션인 이 사람에게 어머니의 작업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발리로 간 신혼여행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이국적인 풍경에 정신을 못 차리는 선머슴 같던 아내는 이내 밤이 되자 또 심각해져서는 진이와 아이 이야기를 물었고 조만간 보여준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장인어른 되는 아내 아버지도 참 어지간한 분이시긴 했습니다. 내막도 모른 채로 빚의 딸 결혼시키고는 얼른 임신해서 자리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다 큰 딸 머리 쥐파먹은 듯이 숭덩 잘라버려서 붙임머리 한다고 고생한 딸은 아랑곳 없이 결혼식장에서 눈을 번들거리던 것이 서운한데, 스피커폰으로 허니문 베이비 주문하는 속내가 뻔해서 우리는 동병상련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고, 비록 진짜 부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름 남편으로 친구로 예의를 지킬 생각으로 비록 각방은 쓰지만 충실히 결혼하고부터 어머니에게 아기 독촉받는 현숙이에게 성의껏 대했습니다. 이후로 동지가 된 아내에게 진이와 아이를 보여주겠다던 날이 다가왔죠. 제가 그렇게 끌려가고도 진이는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어머니의 하수인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우리 정보를 뿌렸을지 몰라 병원도 못 다녔는데, 배부른 모양을 보시곤 할머니들이 틀림없는 아들이라더니 아들 맞았습니다. 영창에 찾아와 아이 혼자 키우며 얼씬도 말라는 조건으로 진이에게 돈 쥐어줬다는 어머니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불러 있다더란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염탐꾼 하나를 심어 놓았고, 아들 낳았다는 소리에 어머니가 냅다 사람을 시켜 아이를 빼앗아 오려 하셨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어머니다워서 영창 그 친구가 전해주는 말에 신뢰가 갔는데, 저 끌려가는 날도 안 오신 어머니가 한 100일 무렵 되는 아이를 빼앗으려고 덕수 패거리 앞세워서 한밤중에 들이닥쳐 옥신각신하던 차에 패거리 중 하나가 그만 차 대고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넘기다 그만 아이를 놓쳤다고 합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에 놀라 자기를 잡고 있던 손이 헐거워지자 진이가 기듯이 뛰듯이 하며 얼른 쫓아가 봤다는데, 그 어린 것이 이내 혼절을 했는지 숨소리도 연하게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오열하는 진이를 내려다보며 혀 한 번 차고 어머니는 물러나셨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인지 영 못쓰게 되었으니 데려가고 싶지 않았는지 그 의중을 알 길 없는 진이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도 가지 못했고, 그렇게 마을 어른들이 머리에 된장 치덕치덕 발라가며 곧 나아질 끼다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깨어난 아이는 영 예전과 달랐답니다. 기저귀가 푹 젖어도 우는 법도 모르고 앞에서 무엇이 움직여도 눈동자가 미동도 없었다는데, 이내 진이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생각에 인사도 않고 한밤중에 몰래 인사도 없이 마을을 떴답니다. 영창 동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의도에 건물 새로 올린다는 건물주인 저는 이렇게 갇혀있고 진이와 내 아이가 그렇게 시골에서 된장 발라가며 병원도 못 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생각에 그 많은 돈 다 필요 없는 휴지 조각이구나. 스스로 아이 가질 자격 없다고 저를 벌주는 한편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나오자마자 제 몸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결혼도 안 한 총각에게 그 수술을 해줘 하시겠지만 돈으로 못 부릴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마취제 좋은 걸 썼다며 더 받아내려고 안달이던데요. 가짜 결혼이긴 하지만 나름 좋은 친구로 지냈던 현숙이는
지연이와 아이를 보여달라고는 했지만 또 막상 보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감정적으로 복잡하긴 한 모양이었는데 외식하는 김에 현숙이를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 제 영창 동기가 지키고 있던 진이와 아이 사는 집에서 만났을 적이 우리 준이 7살로 체구부터 행동까지 또래 아이와 다른 준이를 보고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어버리더군요. 아들은 그날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굼뜨고 어립니다. 경계선 지능이라고 IQ 70 이상이니 장애인은 아닌데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IQ 80으로 감정, 반응, 눈치 없다고 할 정도로 못 읽는 아이로 현숙이가 자기를 붙들고 울자 처음에는 멀뚱히 영문 모르고 서 있더니 이내 지루한지 꼼지락거리다가 빠져나와 소파 밑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애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아이를 놓쳐버린 후 혼절한 제 아이를 버리고 횡하니 내뺐고 또릿하지 못한 준이는 손주는커녕 진이와 더불어 버러지 취급하며 다른 여자에게서 나올 손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이 못 낳는다 내지른 날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선수순을 타진했지만 비싼 마취제로 웃돈 받아낸 변두리 의사는 고맙게도 인정사정 없이 확실하게 묶어놔서 방법이 없었는데 이 독한 어머니가 번번이 맞선 자리에서 퇴짜 놓고 어긋나자 알맹이 없는 저는 텄고 허울뿐인 며느리 들여서 쉬쉬하며 손주 뽑아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당시 지인들이 여러 시험과 나이로 손 이었다는 소리 듣고 발동 걸린 게죠. 결혼하기 전부터 아기아기하며 졸라댔지만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어 딱히 스트레스 받지 않던 현숙이도 이렇게 아이와 진이를 보고는 분기탱천해서 어머니를 물먹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희씨, 저 그렇게 경계하지 마요. 저 동현 오빠하고 한배 탄 가짜 결혼 동지예요. 내가 준이하고 진희씨 이렇게 셋이 살게 도와줄 거예요. 물론 저도 오빠한테 그만큼 받을 거니까 부담 느끼진 말고요. 준이, 병원은 다녀요? 내가 조용히 좀 더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뭐 대낮에 좀 뛰면 어때요? 그러니 아이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요? 준이 보살피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빼짝 마르면 애 감당해요 어디? 뭘 어떻게 해야 그 여자 벌을 주지? 나보다도 작은 할머니 여차하면 밀쳐내고 도망가죠 뭐. 겁내지 마요. 무서운 양반이네. 여기 떡하니 손주 놓고 벌써부터 입이 간질간질한지 병원 가자고 그러던데 별꼴이야. 이후로 준이는 영 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양반? 아이 출생신고는 어디로 해놨어요? 혹시나 싶어서 진이 외삼촌 앞으로 해놨대. 이 사람 그렇게 없어지고 영창 그 친구가 3년 애매다 간신히 찾은 건데 내가 보냈다고 해도 영 믿어줘야 말이지. 진이도 한동안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가 와서 빈 외갓집 무사 한켠에서 숨어 사는 바람에 더욱더 병원이고 찾아가지 못해서 준이 상태가 이러니 아주 없는 애 취급이야. 이 사람도 아직 말끔히 나아지진 않아서 예전 모습이 아니야.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는데 어머니 예전부터 시험관 전문의 알고 친분 쌓아놓은 데다 우리 결혼말 나오기 전부터 대학원생 장학금 대면서 발 넓혀놨거든. 당신 아버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니 이 마당에 눈치 볼 것 없이 서두르는 모양이야. 내가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친 여잔 진이 하나로 끝내려고 해. 당신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니까 일단은 속아 넘어가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어보자. 요즘 체면 생각한다고 덕수 패거리 끊어내면서 손과 발 힘 없는 양반이야. 예전 같지 않으니까 당신 말대로 겁먹을 것도 없고 나도 반격해봐야지. 현숙이는 어머니께 아이 문제로 전화를 받을 적엔 콧구멍 파면서 건성건성 네 그러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아니셨죠. 언젠가 어머니가 밥 사준다고 해서 쫓아나갔다가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왔는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았답니다. 이를 갈면서 하는 말이 뻔히 수술한 제 얘기는 속이고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소식이 있냐 없냐 시침이 떼고서 다 알면서도 하자 있는 여자 취급하는 것에 욱한데다가 이미 입 맞춘 의사란 여자도 현숙이에게 애 안 생기는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비위 맞추는 꼴을 보고는 토악질이 날 것 같았다는데 이리저리 초음파로 들여다보는 것을 보호자랍시고 어머니가 눈 요렇게 내리깔고 지켜서서 본데다 아무튼 기분이 무척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초면에 얼굴 빨개질 이야기를 묻는데 이에 대충 둘러 대답하느라 땀이 뻘뻘 났다는 현숙이는 약이 바짝 올라서
왜 오빠는 검사 안 해요? 알면서 물었고 킁킁거리며 남편도 하실 거라고 말하는 의사와 달리 독한 어머니는 도도하고 고고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지막까지 모르쇠를 시전하고 있더랍니다. 진짜로 애만 낳아주러 와준 사람 같네요. 저 아직 한창 나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신이 확 드는 게 선생님 그냥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시험관 전문의시라면서요. 저도 다 보고 들은 것 있는데 이렇게 시험관 전문의 찾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시험관하고 뭐 그럴 건 아니시죠? 에이 저는 따박따박 할 거 하는 건강한 여자입니다. 제가 별명이 시계예요. 시계. 사실요 우리 아빠한테 머리 잘린 거 보고 미안하다고 청혼하고 저도 있는 집 남자라 마다 않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동현 오빠요? 참 말도 마세요. 말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영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확실한 건 저보단 오빠를 검사해봐야 알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현숙이가 역시 모르쇠 작전으로 전곡을 콕콕 찔러대자 의사는 얼굴이 벌개지는데 어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고 받아쳤다는데 가짜 아내지만 공식적으로 며느리 포지션이라 입 다물고 있었지만 진이와 준이 사연과 그 모습이 겹치면서 돈에 자기 팔아넘긴 본인 아버지보다도 더 미워졌답니다. 네 말대로 쟤야 한참 전에 텄을지도 모르겠다만 너는 제 와이프 이전에 우리 집 며느리로 새로운 인물이잖니. 게다가 건강하다니 더욱 금상첨화고 네가 낳으면 우리 집 손인 거야. 10년이 넘어가도록 애 안 생겨서 동동거리는 사람들 이야기 너는 모를 거다. 몸고생 마음고생 그거 아주 사람 찜 빼는 거야. 한창 나이에 합리적으로 편하게 사는 게 좋잖니.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속 끓이며 돌아갈 필요 없이 나 아는 전문가 선생도 있겠다. 시험관도 생각해보자 하던 참이었어. 우리 집 며느리인 네가 낳으면 우리 손주인 거야. 나중에 동현이 불러서 한번 보고 좋은 컨디션 좋은 날 맞춰서 한번 보자. 겁낼 게 뭐 있어. 눈 딱 감아. 네 노고는 내가 알아서 챙길 거고 모두 행복해지는 길이야. 얼른 너도 자리 잡아야지. 저러다 밖으로 눈 돌리면 넌 죽도 밥도 안 된다. 의사가 노력한 다음날 검사할 것 있다며 득달같이 튀어오라는데 하면서 저를 째려보는 현숙이에게 미안해서 파리처럼 싹싹 빌었죠. 언제 어머니가 들이닥칠지 몰라 거실에서 TV 보며 뒹굴거리다 각자 방에 들어가자는 우리는 그쯤에는 거의 남자 하숙생 둘 사는 거나 진배 없었는데 현숙이가 언제까지 참을 거냐며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는 겁니다. 여의도 건물은 어차피 제 명의인데 막말로 저 묻으라고 부탁할 덕수 패거리도 없으니 겁낼 것 없다는 거죠. 실은 어머니는 무시하고 넘긴데도 자기 친정 아버지 때문에 더 죽겠다는데 이참에 갈라서 나오면 자기 아버지는 보나마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수전노 어머니보다는 우리 쪽에 붙을 거라는 겁니다. 장인 쪽에서는 약점을 틀어주게 되니 현숙이는 편해진다는 것이 지금 나이 들며 부쩍 상류층 놀이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에게 사돈 양반이 떠벌리는 소리처럼 무서울 게 없는 데다 저 역시 우리 편 하나가 생기는 것이니 마다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준이를 바로 우리가 입양하자는 겁니다. 너 남편, 나 부인, 양가 부모인 우리만 있으면 되는 일이니 어머니야 옆에서 거품을 물든 개거품을 물건 그쪽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머니 말씀대로 당신 손주 척 들어 앉히는 것이니 지금 하는 헛짓거리보다 훨씬 합리적이란 것이죠. 더불어 진이와 준이 존재는 우리가 하기 나름 보탬이 될 위치라며 투사처럼 먼저 어머니를 치자는 장군 같은 현숙이의 기세에 저도 두려울 것 없어졌고 바로 준이를 우리 사이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현숙이 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마당에 진이 자리가 중요한 시점은 아니었고 우리 계약이 종료될 때 현숙이가 친권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제자리 찾아들 일이었죠. 이 일도 쉬쉬하고 있는 참에 어머니가 현숙이에게 애 들어서는 보약 지으러 가자는 바람에 시한폭탄이 터져버렸는데 안 그래도 저보고는 현숙이 보기 뭐하니 같이 병원에 들러서 검사 받는 척하라는 엄명을 받은 터라 저 역시 디데이로 잡고 강행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영창 그 친구 시켜서 진이와 준이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시키고는 넷이서 들이닥칠 생각이었는데 진이는 어머니라면 경기를 해서 차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는 준이 앞장 세워 들어갔습니다. 아들놈이 이제라도 이 성하지도 않은 내 아이 책임지겠다 하는데 기어이 다른 여자 들여서 시험관 하겠다는 어머니, 철저한 남통에서 낳은 아이가 우리 준이보다 낫다는 내 어머니, 이젠 저도
안 참고 들이받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자기 자식 낳은 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어이 이 사달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애를 낳은 현숙이를 귀히 여길 거란 장담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개뿔, 보나마나 입막음조로 얼마 던져주고 떼버릴 겁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이용하고 부리는 방식이 늘 그랬으니까요. 서로의 인생이 짠해서 현숙이와 저는 손을 꼭 잡고서 결연하게 전투 준비를 한 후 우리 사이에 준이를 끼워 걸려 들어갔고, 한복 서걱서걱하며 걸어 나오신 어머니는 우리 사이에 준이를 보고 바로 알아보셨는지 순간 휘번뜩하며 치켜뜬 노여운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셨지만 두려울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어머니 손주예요. 이 사람과 제 사이에 낳은 것은 아니지만 실은 제가 낳은 아이보다 더 가까운 어머니 친손주. 그러니깐 이 집 며느리인 제가 낳은 거나 다름없죠 뭐. 이렇게 귀여운 아이 두고 왜 저보고 시험관으로 낳으라고 하세요? 어머니야말로 가까운 길 놓아두고 괜시리 돌아가시네요. 저는 시험관 안 하고도 이렇게 남편 아이 생겨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얼른 우리 사이로 입적시켰어요. 생판 모르는 남자애 낳는 것보단 이 얘기가 1000배 1000배 낫죠. 누가 봐도. 안 그래요? 어머니도 정 붙여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특이아이다 하고 정 붙이면 되죠 뭐. 남의 집 딸인 제가 남의 집 남자 받아서 낳은 애를 손주로 품겠다는 분이 준이를 못 보실 이유가 뭐예요?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가 준이 있다는 말에 감정이 안 좋으신 모양인데 제 말은 통 듣지를 않으시네요. 어디 제 얘기 듣는 분이신가요 뭐? 저 붙들고 머리 자르고 어머님 말씀 군소리 말고 따라 애 안겨드려라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다 큰 애가 있고 또 이 애 엄마 어떻게 대하셨는지 들으시고 아무리 우리 아버지라도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저도 그 꼴 날까봐. 채무자 쥐어짜긴 해도 식구까지 그렇게 대할 거라고는 다들 상상도 못했던 터라 그쪽 분들 붙들고 하소연하시는 모양인데 죄송해요. 어머니가 좀 타일러 보세요. 동현이 너 이 자식 기어이 일을 냈어. 그거하고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은 또 어디서 데려왔어? 지혜미 닮은 걸 왜 데려와? 현숙이 네가 낳으랬지. 내 배 불러 품고 낳으면서 아프고. 그래 동현이 네 잘못으로 네 처 안 할 고생하고 그 속상한 마음 보면 누구 거라도 상관없이 품어지는 거야. 이왕 키울 거면 예쁘고 건강한 거 키워야지. 어디서 이런... 네가 돈이 없어 집이 없어. 어지간한 사업체 굴릴 돈으로 사람들 위에 서서 부릴 놈이 치워라. 나는 손주 삼을 생각 없다. 물러. 그리고 현숙이 너 돈값 해. 젊고 잘생긴 놈 거 받아왔으니 네가 직접 낳아. 그만큼 돈 걱정 없게 해줄 테니까 내가. 그러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품었으면 이 집 울타리 안으로 손주들 바글거렸을 텐데 어머니 그 택도 없는 욕심으로 몇 사람 인생을 망쳤는지 셀 수도 없네요. 어쨌든 이 애는 이 사람과 제 아이로 정식 출생신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버티다가 정 안 되면 친권 넘겨주고 이혼하겠다네요. 하긴 현숙이하고 뭔 상관이라도 있나요? 원수 아니면 다행이지. 그럼 뭐 별 수 있어요? 애 낳은 여자 데려다 살아야죠. 친할머니도 이렇게 치를 떠는데 창피하게 다른 데 가서 구걸하겠어요? 이거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거든요. 그러게 왜 애를 빼앗아 가려고 설치고 다친 애를 두고 그냥 혼자 내빼요? 손주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후환 없애려고 찾아갔던 겁니까? 그 대답은 안 들으랍니다. 준이 입적한 거 모르는 것도 참 어머니 같은 발상인데 사람들이 밖에서 낳아버린 내 새끼 입적시켰다가 물린 거 알면 참 대단한 양반집 나왔다고 칭찬 듣겠네요. 그쵸? 결국 어머니가 졌어요. 진이 저는 포기 못해요. 나 살려면 진이 붙들고 늘어져야 하거든요. 솔직히 나도 귀찮은데 버릴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영영 망쳐놔서 이젠 사랑 아니라 눈물이 되어서 못 버려요 그 애. 어머니는 짚히는 것이 있었는지 설마 하며 창밖을 보았고 이내 차 안에서 유리창 내리고 속없이 뚫레뚫레 구경하던 아이 엄마를 보고는 그대로 개거품 물고 뒤로 쿵 쓰러졌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아줌마 시켜 119 부르시라 하고 일단 영창 동기시켜서 준이와 아이 엄마 제 집에 데려다 놓으라고 지시한 후 병원에 쫓아갔는데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유산을 미끼로 변호사 불러 입양 무르는 방법 찾고 난리쳤을 텐데 하늘이 저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몸뚱이를 해가지고도 성격은 그대로라 병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폐악을 부려서 집으로 모셔 간병인 두고 관리하지만 폐악이 멈출 리는 없고
TV를 보다가도 준이 또래 아이나 현숙이 진이 또래 30대 여자만 나오면 개거품을 물어서 TV도 못 보고 그저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죠. 진이는 준이 돌보미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고 옆에 늘 영창 동기 녀석을 보호자로 붙여놓고 항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이 준이 돌봄이지 진이도 정상이 아니어서 아슬아슬합니다. 아들 된 도리로 현숙이와 준이 앞장 세워 찾아뵐 때마다 꼬르륵 하는 바람에 복수하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속이야 어쨌든 저희는 멀리서 보기에 효자 효부 소리 들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 소원은 들어줬으니 제가 현숙이 소원 들어줄 차례로 현숙이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돌아가실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은 유지 중입니다. 사업 자금 문제가 아니라 투병 중이셔서 그런데 밉다 원망했어도 부모 자식 사이는 또 그게 아닌지 충격 주고 싶지 않아 해서 저 역시 사위로 찾아뵈며 걱정 않고 안정하시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 은인 같은 여자로 나중에 계약 종료하더라도 친구로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 어머니보다는 그나마 순한 장인어른 병문안 같이 다니는 중입니다. 천박한 집안의 천박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저는 피로 일어선 집안의 굴레를 우리 하자 있는 준이 키우며 끊어보려 합니다.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 하나 마찬가지니 이도 저도 아닌 제 삶과 같은 제 아들과